네, 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이번에도 5가지 내용들 위주로 중요했던 뉴스들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외신 통해서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기사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Non-farm payrolls rose 223,000 in December as strong jobs market tops expectations. 네, 최근 나오고 있는 미국의 고용 지표들이 견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됐던 12월 비농업 고용 지수도 견조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증가 속도 자체는 느려졌을지라도 예상보다는 강한 성장세를 나타낸 겁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고용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이 비농업 일자리가 22만 3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11월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는 많은 수준을 기록을 한 겁니다. 이번에 발표된 이 지수가 중요했던 이유는 연준이 임금 상승률을 이 고용시장의 열기를 끄려고 자꾸만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그와 비교했을 때 지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그동안 고용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CNBC 보도 내용에 따르면 11월 현재 가용 근로자는 한 명당 약 1.7명의 일자리가 제공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즉 기업들의 수요가 일할 수 있는 사람보다 많았다는 것을 뜻한다고 봤는데요. 이러한 구조가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불균형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강한 수요가 임금 상승을 초래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연준의 방향성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다만 CNBC는 그와는 또 반대로 12월 임금 데이터의 경우에는 연준의 노력이 수요에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요 평가 발언도 함께 살펴보시죠. 마이크 로웬가트 모건 스탠리 포트폴리오 책임자의 발언입니다. 통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앞으로 남아있는 몇 번의 추가 금리 인상 결정과 관련해 연준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임금 상승이 절제되고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주요 외신들은 이번 고용시장의 모습이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를 하면서 연준이 지속적으로 열기를 끄려고 하고 있지만 이와는 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의견들도 지배적인 상황이었지만요. 금리 인상과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노동시장의 강한 힘을 보여준 결과라면서도 임금 상승세 둔화를 근거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줄어들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넘어가서 두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이고요. U.S. Service Sector Contracts in December, Price Increases Low, ISM Survey says. 네, 우선은 고용시장과 살짝 다르게 미국의 서비스 업황은 위축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간략하게 수치부터 살펴보고 외신들의 평가 내용 그리고 전문가들의 견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치 살펴보시면 미국 공급관리협회가 집계한 미국의 12월 서비스 업황이 31개월 만에 위축세를 나타내면서 49.6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집계된 수치는 전문가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을 나타낸 거고요. 또 전달에 기록했던 56.5도 크게 하회하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번에 12월 비농업 고용자 수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또 이와 또 별개로 실업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했던 것은 평균 시급 상승률이었는데요. 평균 시급 상승률이 예상치에 못 미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전망과 함께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및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더 크게 반영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예상과는 다르게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지만 일각에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감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에 따르면 CIBC 이코노믹스의 앤드루 그랜삼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ISM 서비스의 하락은 경제가 빠르게 모멘텀을 잃고 또 약한 지반 위에서 올해 2023년을 시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높이는 부분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세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티그룹이 미국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와 관련해서 견해를 밝혔는데요.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 내용이고요. City strategists prefer cheaper Europe stocks over US equities.
네, 어떠한 내용인지 기사 코멘트부터 살펴보시죠. 미국 시티그룹이 유럽 증시가 미국 증시에 비해 더 큰 밸류에이션 매력을 갖고 있다며 미국 증시보다 유럽 증시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투자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시티그룹은 올해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반면에 유럽 증시와 관련해서는 비관론 상당 부분이 이미 가격에 선반영됐다며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티의 견해는 이 수년 동안 침체됐던 유럽 증시가 4분기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밝힌 건데요. 또 미국에서는 꾸준히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은 유럽의 저렴한 밸류에이션에 집중하고 있다는 부분도 조명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시티 전략가들은 불황의 현실이 다가온다고 썼고요. 또 전반전이 더 약해지고 후반전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본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지는 경기 침체 우려와 거시경제 불확실성 등의 요인도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하향하는 데 영향이 있었다고 평가했고요. 또 반면에 유럽 증시를 평가할 때 있어서는 유럽 증시는 에너지 위기와 지정학적인 위기 그리고 공급망 위기 등의 악재들이 대부분 주가에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번이 저가 매수 기회라고 평가하면서 비중 확대를 제한한다고 보고서에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S&P 500이 현재 수준에서는 약 5% 상승을 암시하는 4,000포인트로 2023년에 끝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스톡스 600에서 475포인트로 8%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따라서 유럽 쪽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나타났고요.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나도 높고 유럽 증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매력이 덜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테슬라와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 들썩들썩한데요. 이번에는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Tesla slashes prices in China, other Asian markets as sales stumble. 네, 지속적으로 수요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떠한 조치였는지 기사 통해서 함께 보시죠. 테슬라가 최근 겪고 있는 수요 부진을 이유로 아시아 시장에서 전기차 가격을 일제히 내렸습니다. 중국과 일본, 한국,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해당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중국에서는 모델 3와 SUV 모델 Y 판매 가격을 6에서 13.5%가량 할인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이어서 두 번째 인하라고 볼 수 있고요. 작년 9월 판매가와 비교했을 때는 13에서 24%가량 할인된 수준입니다. 특히 모델 Y의 경우에는 미국 판매가보다 43%나 저렴한 수준으로 이 두 나라 시장에서의 판매 가격 차이가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는데요. 최근 테슬라는 곳곳에서 수요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우려감이 번진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어느 정도 일축시키고 또 수요 둔화 문제를 담당을 하기 위해서 아시아 시장에서 이렇게 할인율을 대폭으로 크게 많이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의 평가에 따르면 테슬라가 판매 부진에 따라 중국 및 다른 아시아 시장에서 전기차 가격을 인하한 것이라며 전 세계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가격 전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마지막 개별 종목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BioNTech says it will start cancer vaccine trials in the UK from September. 네, 바이오와 관련되어 있는 바이온테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기사부터 살펴보시죠. 독일의 바이오엔텍이 9월부터 암 백신을 포함한 개인 mRNA 치료제를 영국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30년 이전에 환자들에게 1만 가지의 치료법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 정부가 접근 가능한 가격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또 전 세계 암 환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9월부터는 이렇게 암 백신 그리고 개인용 mRNA 치료제와 관련해서 영국에서 시범 운영을 한다는 소식이 또 어떠한 흐름으로 새롭게 출발이 될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주요 외신 뉴스들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